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무인카페 관련해서 자리 문의가 와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상가 같아요. 요 상가인데 여기가 지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 권리금 없고요. 평수가 6.5평 정도니까 제가 운영하는 무인카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상권을 한번 볼게요. 삼거리 코너 정도에 위치해 있고 옆에 건물들이 다 신축이에요. 지금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가보니까 먹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좌우로. 여기 이 횟집도 장사 잘 되는 집이고요. 블로그 검색해보니까 부동산, 족발집, 오른쪽 왼쪽으로 먹자 순대집, 먹거리도 있고 교회, 여기 지금 시장도 있고요. 그 건물 뒤편인 메인 통로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음식점들도 다 있는 거 보니까 소비가 있는 동네 같아요. 소비가 있는 동네인데 지금 구독자분께서 네 군데를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볼 건데 여기 첫 번째거든요. 여기다가 무인 카페를 오픈했을 때 과연 어떨지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무인 카페를 차리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거는 커피숍인가? 가가? 우선 요 자리 월세는 30만원, 평수는 6.5평, 권리금 없고 시설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아마 제가 차린 무인 카페랑 똑같이 차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요즘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무인 카페 기계가 800만원짜리 중고가 많이 나온대요. 거기다가 멀티 밴딩기 400만원,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500만원. 그러면 토탈 1700인데 여기서 속에 집기랑 기본 시설 300만원 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돼요. 2천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50 정도가 한 달에 남는다. 그러면 1년이면 1800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2천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 90%. 150만원을 수익이 한 달에 남고 1년 장사를 했을 때 1800만원 수익이 남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건 2천이니까 90%. 1년이면은 여기 들어간 뭐 기계값이랑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런 것들은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천만원 투자. 요게 첫 번째 상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가 한번 가서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가 다 보고 나서 어디가 제일 느낌 있고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차리면 간판 달고 하면 여기 이제 새마을금고 오신 분들이 보면서 아, 저기 무인 커피숍이 차렸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소로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상가입니다. 1000에 55만원, 18평, 사이즈가 꽤 커요. 권리금이 근데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리는 좋으나 근처에 커피숍이 많다고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공사 현장도 많고 위치는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걸어 다니는 인구는 특별히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은 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리는 여기 좋은 자리도 비어 있네요. 이게 상업지구인가? 지금 뭐 막 들어서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상권이 아직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아주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은 권리금이 1500 잡혀 있는 게 사실 조금 걸리고요. 1500 잡혀 있는 거 치고는 1500 잡혀 있는 거 치고는 아직 상권이 잡혀 있지가 않아서 여기가 지금쯤이면 다 들어왔겠죠? 아마 이 건물이 우선 저는 권리금 없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상가의 위치는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섰다면 이게 뭐야 아파트인가? 여기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사실 아파트 출입구 앞일 수도 있고 이쪽이랑 이 상가가 이쪽에서도 보이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제 상가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간판을 두 개를 달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1500에 50, 55, 1000에 55 여기가 권리금만 예를 들어서 1500이 아니라 한 500 정도만 받으면 18평이기 때문에 차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월세가 55만원. 월세 55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메리트긴 해요. 이런 상권에서 굉장히 저렴한 거죠. 우선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에 비하면 월세가 처음 거는 500에 30이고 이거는 1000에 55인데 저라면 여기가 만약에 권리금만 좀 조정해준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게 2019년 3월 지도니까 지금 2020년 12월이잖아요. 다 지어졌을 거예요. 다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가보면 되게 이때 지도보다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위치가. 우선 두 번째 상가 잘 봤고요. 세 번째 상가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상가 같아요. 단독 상가. 13평인데 1500에 50인데 권리금이 없어요. 여기 어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상권은 뭐 먹자 상권은 아니고요.
그냥 옷집 있고 뭐 네일아트 뭐 이런 거 뷰티 같은 관련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돈을 소비하는 먹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긴 한데 여기까지 일부러 걸어와야 되는 상권 같거든요. 여기 보면 사거리긴 한데 오피스텔 사거리긴 한데 사거리 이쪽으로 보면 그래도 좀 비어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가보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2019년 지도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음식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넓게 넓게 짓네요. 안경집. 일부러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 그 장소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런 것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과연 1,5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학원, 그걸 먹으러 일부러 여기까지 올까요? 비어있는 상가니까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월세는 저렴해요. 50만원. 아파트 단지 근처고. 그런데 후면을 가보면 다 옷가게. 그러니까 이게 판매점 위주로만 좀 되어 있어요. 상가 전체가 판매점 혹은 학원, 교육 뭐 이런 거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커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판기 판매업이긴 하지만 먹거리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같이 먹거리가 있어주면 좋은데 여기도 지금 미용실이랑 네일샵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데는 다 속에 커피가, 고급 커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먹으러 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리금 없고 월세 저렴한 거를 잘 찾으셨네요. 우선 세 번째 상가입니다. 이제 네 번째 거 보고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상가입니다. 네 번째 상가인데 여기는 500에 30만 원짜리 상가예요. 500에 30인데 권리금도 없는데 유동인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주변을 볼게요. 없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주변에 교회만 있네. 교회랑 공장이 있는데 동양산업이라고 있네요. 어울리지 않아요. 요 상가 같은데 여기 커피숍 차려봤자 팔이 날립니다. 제 느낌엔 그래요. 그나마 큰 건물은 이거 하나인데 이게 뭐야? 목욕탕이야 뭐야? 일부러 이거 봐요. 차 타고 오는 그런, 이게 이 건물 하나 빼고는 너무 휑해요. 여기는 그냥 교회인데 안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월세가 30만 원이라 저렴하고 18평이라 크긴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주택가도 가까이 있지 않고
요거 아파트 단지 요거 하나 보고서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부동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어딘지 이쪽이나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요 네 번째 거는 그냥 아예 안 되는 걸로 체크할게요. 저는요 요 상가랑 그리고 두 번째 상가로 정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500에 30만원, 평수는 6.5평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카페랑 똑같이 차리실 수 있어요. 뭐 시설비랑 그리고 들어가는 기계값, 뭐 자판기 기계값 이런 거 다 해서 보증금까지 해서 2천만 원에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로 넣으면. 그래서 뭐 순수익이 한 달에 150만 원만 나와도 관리하고 1년이면은 90%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뭐 2천만 원 투자한 거 1년이면 다 뽑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남는다는 얘기인데 권리금이 없어서 사실 투자할 만한 금액이 괜찮죠. 이게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이 그나마 좀 모여 있긴 해요. 회센터도 그렇고 좌우를 이렇게 보면 1층에 그래도 아주 짧지만 음식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무인 카페는 24시잖아요. 새벽에 여기 무인 카페가 이제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여기는 낮에는 그래도 새마을금고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새벽에 이 먹자 라인이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횟집도 그렇고 깜깜해졌을 때 아마 여기만 켜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알려지면 사실 찾아오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알려지면 찾아올 텐데 여기가 이제 시장이 이쪽으로 시장이 안쪽에 있고 편의점 24시 편의점 있고 여기도 뭐 지금쯤은 뭐 들어왔겠죠 건물이. 나쁘진 않은데 매출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새마을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치는 괜찮은 편인 거거든요. 주차장, 시장. 이쪽 편으로도 시장인가? 포차클라스, 대성 할매 족발, 보쌈. 음식점이 그래도 모여 있네요. 음식점이 모여 있고 이런데 무인 커피숍 있으면 참 장사 잘 될 텐데. 참 저런 데는 안 나와요. 그쵸? 보자. 거리. 이 위치도. 이 위치도 참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는 항상 없나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500에 30 권리금 없고 6.5평 약간 6.5평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저도 6.5평이니까 자 요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웬만큼 수익 나와요. 한 번 더 두 번째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상가입니다.
저는 사실 요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권리금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구독자분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게 작년 지도인데 맥도날드도 있고, 여기 보면 분명히 이 건물 다 들어와서 1층에도 지금 상가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옆으로 지금 상가가 맞물려 있는 상태고, 보이시죠? 코너 자리. 여기도 지금 뭐 이게 아파트인지 뭔지 아무튼 여기 뭐 들어왔을 것 같고요. 월세가 50만 원이라는 게 참 메리트네요. 정말 싸네요. 경기도권에서 이 정도 상권이면 서울 말고 그냥 경기도권에서 이 정도 상가 하려면 최소한 20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150에서. 이게 이제 코너 자리는 아닌데 건물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코너처럼 보이는 자리예요. 출입문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간판은 양옆으로 달고 18평이기 때문에 사실 괜찮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가는 6.5평인데 이거는 거의 3배 크기예요. 18평. 권리 1,500 있는데 권리금을 한 500만 원이나 700만 원 선까지만 깎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가 더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커피숍이 여기는 많다고 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도 커피숍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상권이 여러 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음식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PC방도 있고 PC카페도 있고 편의점, 동태탕. 여기 24시인가? 24시가 좀 많은 데다가 차리시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신데. 그래서 고객이란다. 구독자랑 전화해보고 한 어느 정도의 지금 자본을 가지고 하시려는 건지 한번 상담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구독자분께서 하시겠죠. 저는 1번이랑 2번 상가를 추천드릴 거예요. 1번 500에 30만원짜리 6.5평 권리금 없음. 2번 1000에 55인데 18평 사이즈가 거의 3배인데 그래도 월세가 55만원이면 해볼만 해요. 매출이 아마 2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가랑. 그래서 100을 가져가냐 200을 가져가냐 혹은 뭐 200을 가져가냐 300을 가져가냐 요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150 혹은 300. 근데 여기는 24시로 좀 24시 상권처럼 장사가 좀 될 것 같아요. 2층 전용 60평 바 임대. 그러니까 이렇게 아로마도 있고 바도 있고 좀 노래 연습장도 있고 밤에 낮과 밤이 상권이 섞여 있는 곳이 사실 무인커피도 잘 되더라고요. 네, 한번 전화통화 해보고 상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지금 다 봤는데요. 네네. 1번하고 2번 말고 3번, 4번 상가는 네네. 네,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거랑 네. 그리고 유동인구 없다고 해주신데 그 교회랑 뭐 공장 주변에 있는 거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요거는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오픈하시면 큰일 나고요. 네네네.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1번은 평수가 좀 작고요. 2번은 크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시장을 잘 모르는데 거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인가요? 저도 지금 출장 와 있어가지고 네. 주말에 제가 가서 한번 직접 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쪽 동네는 아니신가 봐요? 사시는 네네네. 데가? 네네. 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그냥 뭐 상가 이렇게 치니까는 나와 있는 네. 것만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1번 저기 시장 있는데 네. 조금 떨어진데 메가커피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몰린다는 얘기죠. 메가커피 있다는 얘기는. 네. 근데 제가 또 막 찾아보니까는 네. 이달 12월 말쯤에 네. 그 메가커피 건너편에 백다방이 또 생긴대요. 거기랑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상가랑은 좀 떨어져 있다면서요. 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네.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한 500m 정도? 아, 500m요. 네네. 아, 크게 그래서- 상관없어요. 무인 카페는. 아, 그래요? 네네. 500m 정도는 크게 상관없고요. 지금 저희 가게 주변으로도 되게 이디야부터 백다방 뭐 되게 많아요. 아, 근데 한 500m 이상은 좀 떨어져 있긴 해서 네네. 사실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이 네. 시장이 마감하고 저녁 시간에 사람이 네. 얼만큼 있을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시장이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가지고 네. 시간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막 정신없어서 그냥 대충 보긴 했는데 네. 저기 네이버비로 근데 네네. 뭐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있는 데는 좀 큰 길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쪽에 이제 끼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좀 괜찮은데 제가 알아본 데는 조금 구석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맞아요. 좀 근데- 위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앞에 새마을금고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거는 맞아요. 이제 새마을금고 바로 앞에서 보이는 자리라 사람들이 이용할 때 아 저기 무인 커피숍 생겼네라는 인식은 생길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네. 그러면 밤에 갈 데 없을 때 올 확률은 있어요. 네, 그런 거 장점은 있긴 한데 좀 이제 오픈하시게 되면은 알려지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구석에 있어서 맞아요. 네네 바로 막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무인 커피숍 생겼다 이런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주변에 네. 고등학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네.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안 돼요. 네, 그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그래서 좀 더 다른 데는 조금 더 알아보고 있어서 이 그래서 네 군데보다는 거기는 이제 30만 원 정도 월세가 30이니까 예. 이제 보증금 500에 30이니까 차리는 데는 요즘 중고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기계랑 그 밴딩기랑 해서 1200이면 기계는 다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저기 에이드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기계가 맞아요. 같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로 중고로 그냥 사시면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면 그 상가 보증금까지 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네. 상가는 되게 저렴하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30만 원이니까는 한 달에 다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만 수익 내도 네. 아까 계산해보니까 수익률 한 90%, 그러니까 1년이면은 2천만 원 가까이 다 뽑는다는 얘긴데 네네네. 초반에는 좀 힘들 거예요. 6개월 동안.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첫 번째 상가는 그렇고 두 번째 상가가 사실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혹시 탕이랑 찜이랑 그 자리인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순대집 옆에 있는 거. 네네네네. 거기가 이제 권리금이 문제인데 나머진 다 싸요. 55만 원이면 되게 싼 거거든요. 네. 이 동네 상권을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18평에 이 정도 이게 이제 건물이 코너는 아닌데 튀어나와 있는 건물이라 옆에가 다 보여요. 옆면이. 아니, 제가 저거 헷갈렸는데, 지금 네. 두 번째가 지금 자리가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이 있다고요? 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도상이 치킨집으로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게, 네이버나 이렇게 보니까는 19년도. 예, 2019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치킨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보를 보니까는 지금 네.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그래서, 지도상 여긴 것 같은데 탕이랑 찜이랑 네네, 제 생각도 거기 여기가 지금 2019년도 거 주변 그 지도를 보면 건물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오피스텔이랑 막 있는데 네네. 실제로 안 가보셨죠 여기? 지나가다가 얼핏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건물들 좀 들어와 있지 않나요? 1층에 상가들도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주변에 네. 뭐 스타벅스도 있고, 네, 맥도날드도 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버거킹 이렇게 좀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뒤쪽에 뭐 설빙도 있고, 네네. 파스쿠티. 유명한 막 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투썸 플레이스 너무 많아서, 아, 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여기 혹시 유흥도 들어가 있나요? 상업지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 건물을 보니까 마사지부터 노래 연습장, 상업지구는 아니네요. 유흥업소 관련은 없네요. 네네네, 맞아요. 2층에 바로 임대 내놓는다고 한 것도 보니까 여기가 밤에도 사람이 좀 있는 동네 같아요. 밤에도 먹자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24시 음식점들도 좀 있고. 네네네. 근데 월세가 55만 원이면 여기도 해볼만 하신데. 그쵸. 근데, 예, 권리금이 있어가지고. 권리금이 1,500은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리금 이게 만약에 한 500이다. 네, 그러면은 조금, 500이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를 추천했을 거예요. 왜냐면 상가 크기도 우선 3배나 크고, 네네네, 맞아요. 네, 3배나 큰데 월세는 사실, 이거 한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25만 원. 월세도. 네네네. 네, 충분히 뽑고도 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본대랑 네, 이 세 번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거, 네, 1,550짜리 13평짜리요. 네. 여기가 지금 두 번째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네네. 가서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네네네. 음식점이 없고 막, 뭐라 해야지, 옷가게, 안경점, 맞아요. 예, 좀 이렇게 먹는 상권이 아니고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겠다 이런 상권이라서 이게 무인 커피는 찾아가서 먹진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커피 한 잔 먹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사거리인데 말씀하신 세 번째는 사거리고 뭐 아파트도 있고 한데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러 내려와서 거기까지 와서 무인 커피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먹으러 올까? 네, 그래서 안 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주변이 이제 옷가게고 이런데, 옷 사러 온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뽑아 먹을 거 아닌 이상은, 네, 크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아예 배제했어요. 네, 1번 아니면 2번인데, 네, 이거는 현장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라서, 네네네. 근데 2번은 1,500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깎아주면 1번보다 이제 이게 보증금도 이게 1,2배 비싸잖아요. 네네, 맞아요. 2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첫 번째 거는 네. 2천이면 오픈되는데 이건 4천, 그렇죠. 4천만 원 투자해야 되니까. 월세는 되게 싼데. 그러니까 여기가 네, 아무래도 뭐 지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네네. 이런 막 530짜리가 꽤 있긴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네, 여기 말고도 딴 데 뭐 제가 부동산 이런 데 네, 들어가서 네. 보니까는 좀 매물이 조금 있는 게 있어서 더 찾아보면 좋은 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사장님 한번 계속 네네. 찾아보시고요. 평수를 500에 월세 3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네네. 평수를 한 10평짜리로 한번 찾아보세요. 10평. 이게 6.5평이 저희 가게가 6.5평이거든요. 그래서 에이드 기계를 못 넣었어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예, 저희 가게가 6.5평인데 에이드를 놓으면 뭔가 테이블을 하나 더 못 놔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이드를 빼버리고 멀티 자판기에다가 에이드 관련 음료를 좀 많이 넣어놓고 네네. 예, 그냥 뽑아 먹을 수 있게끔 해놓고 그 기계를 그냥 안 산 거거든요. 지금 놓고 싶어도 설치는 가능한데 딱히 놓을 데가 없어요. 저희 가게는. 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거니까 이 6.5평보다는 약간 큰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사장님께서 나중에 권리금 받고 다른 분한테 팔던지 네네. 혹은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다른 분한테 넘겨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6.5평은 들어올 만한 그 크기가 다른 업종이 들어오기 좀 애매해요. 여기가. 나중에.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저는 제 건물인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크기가 애매해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공실이 나가지고 네. 세탁소도 할 겸 그냥 차려버리자 했는데 꽤 괜찮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기에는 평수가 요거보다 약간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도 500에 30에 무걸리면 되게 좋은 거니까 앞에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양옆으로 시장도 있고 괜찮은 거니까 이거는 현장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동인구 그리고 특히 밤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10시 넘어서
네네. 거기 이제 새마을금고 문 닫고 시장 문 닫았는데 네.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아무도 안 다닌다. 네네. 네, 그러면 좀 다른 데 알아보세요. 밤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요런 거.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 없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 다 해보셔야 돼요.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네, 보니까 근데 다음 주에 뭐 3단계 뭐 격상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경기도권은 지금 격상 얘기 나오는데 1000명씩 나와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무인 카페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이게 자판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이랑 일반 음식점으로 안 되어 있어서 집합 금지 대상 업소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모여 있으면 민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전기 같은 걸로 관리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오픈하시게 되면. 어디 저희 커피의 바나다도 제가 몇 군데 네.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좀 꽤 크게 해놓고 테이블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네. 테이블인데는 저기 아예 막아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새. 아, 그런 데는 저 커피에 바나다 무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거 아마 그러면은 거기도 자판기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사 차원에서 이미지 때문에 이제 막아놓는 걸 거예요. 이제 저희는 개인 커피숍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서 저도 테이블은 안 쳐놨는데 9시 네네. 넘어서 사람들 좀 모여있으면 네. 방송으로 민원 들어왔으니까 자리 좀 비워주세요 하고서 일부러 민원 안 들어왔는데도 그러면 사람들 싹 나가거든요. 그러면 가서 한번 청소하면서 환기 한번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무전기 어플이 근데 그 거리랑은 혹시 상관없이 네, 와이파이 잡고 하는 거라 전혀 상관없고요. 어차피 사장님이 거기다가 안에다가 네네. 그 커피 머신하고 그거를 놓으면 멀티 자판기면 다 둘 다 인터넷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 결제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고로 사시더라도 그 원격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AS 같은 게 네네. 인터넷 다 연결하셔서 그때 와이파이 터트려가지고 무전기도 와이파이 잡고서 그냥 핸드폰 걸어놓으시면 돼요. 그냥 중고 10,000원짜리. 전원 연결해서 항상 켜놓으시면 아무 때서나 그냥 CCTV 보고 바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저렴하게 하세요. 저도 요것저것 무전기도 사보고 했는데 거리 멀어지니까 무전기도 안 되고 그리고 CCTV로 연결하자니 CCTV 뭐 한 달에 다달이 돈 나가니까. 네. 그럼 따로 세콤이나 이런 건 혹시? 저는 이제 기존의 저 세탁소의 세컴 NSOK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예, 따로 돈 추가 없이 5,000원만 한 달에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다 그냥 하나만 더 달았어요. 무인 커피에. 네,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아까우니까 사실 훔쳐갈 것도 없는데 다달이 5만 원씩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CCTV 설치하시면 그 업체에다가 직접 맡기시면 한 70만 원이면 설치 다 해줄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세콤 따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훔쳐갈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어플로 그냥 관리하시고 무전기 어플로. 그 혹시 고정 지출이 네. 뭐 원두, 재료, 월세, 뭐 공과금 이런 거 외에도 뭐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아니요, 뭐 특별히가 없어요. 전기요금은 한 6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네. 네, 6만 원에 재료비가 제가 60만 원 정도를 한 2달, 3달에 한 번씩 주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네, 관리비 이런 것도 없고, 네네.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매출에 대비해서 좀 적게 나간다. 근데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만큼. 막 차리면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저도 그냥 한 뭐 6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갖고서 접근하시면 네네. 요 첫 번째 상가가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네. 그럼 이게 총 수입이 얼마인데 고정 지출이 한 어느 정도 맞죠 나갔죠? 예. 한 150 정도를 만약에 팔았다고 했을 때, 네. 매출을 150 정도 팔았다고 했을 때, 재료비랑 그리고 월세 요런 거 해가지고, 월세 30으로 계산하실 때요. 네네네. 한 재료비 20, 월세 30, 그리고 고정지출 20, 한 요 정도 150 팔았을 때 월세까지 한 70 정도 나갈 거예요. 80 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딱 보시면 돼요.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우선 목표를 그냥 조그맣게 오픈해가지고 회사 다니시면서 관리 슬슬 하시면서 네네. 이제 따로 1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나온다. 요 정도 목표로 잡고 하시는 게
예, 정신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괜히 이거 크게 생각해가지고 투자 많이 했다가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남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번 같은 거를 찾으셔가지고 1번 상가 같은 거 찾으셔서 한 총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네. 100에서 150만 원 순수익만 남기자.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예,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2천 투자해서 100에서 150이면 그렇죠. 예, 1년에 다 뽑는 건데요. 그 투자 비용.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서 1년 장사하시고 권리금 받고 파셔도 돼요. 권리금 장사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 자리 알아보셔서 또 장사해서 잘 만들어 놓고 1년 있다 권리금 받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 하셔도 되죠. 그것도 괜찮네요. 네네. 대신에 그런 걸 하시려면 상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가르쳐주신 것 중에서는 저라면 1번하고 2번인데 투자금을 적게 하실 거면 1번이 1번. 네. 네, 진짜 적게 들어가니까 500에 30이면 뭐 거저죠 거의. 네, 새마을금고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래도 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한번 현장 가서 신중하게 좀 보세요. 신중하게 네, 사람 유동인구랑 그 새마을금고가 또 네. 장사가 좀 잘 되는 새마을금고인지 아니면 주변에 진짜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들이 어쩌다 와서 동전만 바꾸는 새마을금고인지 네,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양옆에 저 시장이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100% 시장 오픈하기 전에 상인들이 와서 돈도 바꾸고 전날 번 거 돈도 집어넣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무인 커피숍이 앞에 있으면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먹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위치가. 네. 웬만하면 고등학교나 그런 그쵸. 네, 거기에 있었으면 학교까지 있으면은 좋았겠고. 와서 공부도 하고 애들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네, 다 만족하는 걸 찾기가 어렵죠. 제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새마을금고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저는. 그냥 완전히 깡깡한데, 오면 와, 자리 진짜 안 좋다 이런데, 그리고 한 달에 매출이 이제 많이 1년 지나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네, 그렇구나.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주변에 학교가 아예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가 아예 없구나.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괜찮았어요. 지도상으로는. 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좀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 물어보세요, 지금. 네. 그거 외에도 혹시 세금이 네. 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런 게 나가나요?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는데, 네. 이제 여기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인데 아마 간이로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매출이 또 적어서 간이가 유지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부가세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종합소득세 때는 좀 나오긴 하죠. 그때는 세무사한테 맡기지 말고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네. 직접 한번 신고해 보시는 거 그런 거 추천드려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 낸 사람으로. 그거 외에 또 세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요거밖에 없는데 부가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커피 머신하고 멀티 자판기랑 두 개잖아요. 네네. 커피 자판기는 카드로밖에 못 써요. 현금 자체가 안 들어가고요. 근데 멀티 그쵸, 자판기는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카드를 잘 안 써요. 예, 카드로 이제 커피를 마셔야지 하는 분들은 다 현금 카드로 결제하고 네. 와가지고 그냥 꼬맹이들이 공부하다가 네네. 과자나 뽑아 먹자 이런 꼬맹이들은 고등학생들은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금이 그거는 멀티 자판기는 현금. 이거는 카드. 근데 매출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나왔을 때 네. 그렇게 카드 매출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간이 사업자가 아마 거의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예, 근데 그거는 종합소득세도 뭐 매출이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나가나요? 나가죠, 결제하면. 근데 카드 수수료 또한 뭐 네. 굉장히 적은 거라서 미비해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구나. 네네. 아무튼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가세도 신고하셔야 되고 뭐 세무 대리인도 써야 되고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비용이 이제 지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으로 네네네. 넘어갈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장사가 잘 돼서 네. 매출이 뭐 300, 400씩 나온다. 네네.
예, 400 나와도 간이 유지될 텐데. 그게 그 기준이 있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다 일반인데 그것만 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세금까지 걱정할 정도면은 그냥 세무 대리인 쓰셔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예, 왜냐면 돈을 많이 남으니까. 제 구독자분 중에서 저랑 통화하신 분 중에 네네. 매출이 700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무인 카페에. 되게 많이 나오죠. 개인으로 하시는데요? 아니요, 체인으로요. 아, 근데 이제 비용이 지출이 많다 보니까 네. 남는 금액이 200만 원 언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프랜차이즈. 예, 차리는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이. 예, 근데 그거 남으면서 그 정도 투자하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네네. 적죠. 원래는 700 정도 판매가 되면 네. 개인으로 그 정도 팔았으면 최소한 400 이상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체인은 좀 비추천 드려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개인으로 꼭 하세요. 개인으로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거의 다 날림으로 한 거라서. 네네. 그리고 네. 미니빈 기계 만약에 네, 뭐 저기 뭐지 사람들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 환불 조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화가 오죠. 사장님 요거 뭐 핫초코 시켰는데 물만 나온다. 네네네. 그 핫초코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핫초코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청소하러 갔을 때 매일 채워줘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네. 미리 떨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제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면서 핸드폰으로 스피커폰 켜놓고 네. 죄송한데 초코 관련 재료는 떨어져서 그런데 네네. 다른 음료로 원격으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유도를 하셔야 돼요. 환불해줄게요. 그러면은 그분 핸드폰 진짜로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 받아봐야 되고 그분 계좌 받아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음료로 원격으로 뽑아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컵은 갖고 계시죠? 그래요. 그러면 컵은 갖고 있다고. 음료는 그러면 물은 버려주시고 네. 제가 얼음이랑 뭐 음료랑 다시 나오게 원격으로 눌러드릴 테니까 뭐 아이세티나 혹은 뭐 커피 관련된 걸로 해서 네. 모카 치노는 안 되고 초코가 들어갔으니까 카페라테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유도해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다시 재뽑아드리고 그리고 원격으로 어플에서 핫초코는 품절 누르면 자동으로 그 기계가 품절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뽑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이제 청소할 때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거 말고는 환불 처리될 게 딱히 없어요. 원두가 어쩌다가 한 번씩 원두 걸려서 커피 뽑았는데 뭐 물만 나왔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식으로 죄송한데 저희가 원두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뭐 아이스티나 핫초코로 이번엔 유도해가지고 뽑아드리고 굳이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네네.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리고 서비스로 다음에 오시면 네. 제가 그냥 전화 주시면 한번 서비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재료가 떨어졌네요 하면 다 이해해주세요. 무인이다 보니까. 그 원격으로 관리가 되게 편해요. 네, 핸드폰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종이컵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이스컵으로도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 네, 뭔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기계가 생각보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이용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계를 사시고 네. 그 미니빈 어플을 깔면 자동으로 연동돼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원격으로. 네네네. 그래서 요런 거 환불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근데 고장이 없어요. 제가 왜 중고사도 괜찮냐 그러냐면 저는 새 걸로 1,800 주고 샀어요. 1년 전에. 네네네. 에이드도 없는 거. 네네. 에이드까지 하면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에이드 없이 1,800 주고 샀는데 1년을 그래도 열심히 장사했는데 그 AS가 뭐 받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AS 기간이 아마 1년 지나서 끝났을 거예요. 네네. 이제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중고가 요즘 한 8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네. 알아본 것도 그 정도 한 하더라고요. 1,000만 원 싸잖아요. 제가 샀던 것보다. 네네네. 그럼 그냥 중고 사서 깨끗한 중고 사서 고장 나면 그냥 AS 받는 게. 근데 1년 써가지고는 고장 날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튼튼하거든요. 저희 거 지금도. 네, 그래서 중고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인테리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어떻게 뭐 직접 뭐 구상도 해야 되고 뭐 전기, 인터넷, 냉난방기 이런 거 간판 이런 거 다 제가 다 알아봐야 다 되는 직접 거죠. 하시긴 하는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다들 전문가라서 간판이야 간판 업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인테리어는 바닥이랑 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 그냥 깔끔한 거, 모던한 거, 어두운 색. 왜 흰 거 들어오면 또 쏟고 이러면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약간 어두운 계열 많이 쏟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안 닦아주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어두운 계열로 하시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노출로 해가지고 그냥 네. 레일등만 달면 돼요. 레일등. 아, 레일등만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는 벽면이에요. 벽면만 이쁘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노출 인테리어가 제일 이뻐요. 그냥 페인트 칠하는 거. 혹시 그 무인 카페 중에 터치 카페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알아요. 약간 그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 그건 너무 희어가지고 좀 그런가요? 아니 뭐 희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터치 카페가 저희 부천에도 있긴 해요. 네네.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비싸겠죠? 예. 차라리 제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그 조그만 거 한 5평에 네. 한 1억 정도 들었다고. 1억? 제가 상담 드려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차리는데 얼마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엄청 드는구나. 예, 근데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 그때 처음에 저도 체인으로 할까 개인으로 할까 네네. 고민 많이 할 때 여기저기 전화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권리금도 조금 있고 보증금도 있고 해서 한 1억 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비싸죠. 그거에서 지금 얼마나 벌겠어요. 그 무인 팔아가지고. 그렇게 비싼 줄은 또 몰라요. 예, 근데 인테리어는 직접 하시고 그 벽면이랑 이런 거를 좀 이쁘게 하실 거면 네. 목수랑 좀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그런 컨셉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게 잘 해주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비용이 뭐 한탄 500만 원이라도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이쁘게 하시는 게 저도 매출에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냥 무조건 싸게 해가지고 그냥 도배해서 네. 그렇게 오픈했거든요. 근데도 손님이 꽤 많아요. 근데 이쁘게 해놓으시고 체인점 같은 느낌이 나는 개인 커피숍이면 개인 무인 카페면 네. 아마 장사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해서 괜찮다 하시면 똑같은 컨셉으로 2개 차리셔도 되고 3개 차리셔도 나중에 그게 주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인테리어 업체 가면은 뭐 전기공사나 이런 거 다 알려주시겠죠? 다 알려주는데 인테리어 업체 한 군데다가 맡기면 더 비싸요. 그냥 각각 하는 게 각각 맡기는 게 간단하시죠? 더 싸요. 그러니까 전기공사 얼마, 바닥이랑 뭐 타일 조명 얼마, 뭐 벽면 얼마 이렇게 직접 나누시는 게 제일 싸요. 네,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가면 못해도 예를 들어서 6.5평 기준으로 하면 네. 요거 이쁘게 해주세요. 저 여기다 무인 카페 할 건데 요런 컨셉으로 해주시고 전기 다 해주시고 냉난방기는 별도 구매하시고 네네. 별도 구매로 하고 레일등이랑 요런 거 간판까지 해서 얼마에 될까 하면 못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얘기하지 않을까요? 1,000에서 한 1,500 사이. 맞아요. 한 인터넷 대충 보니까 뭐 한 1,500 정도 든다고 막 네네네. 나와 있더라. 아마 그렇게 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네. 한 800만 원, 700만 원에도 좀 이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00만 원 선? 냉난방기 빼고. 네, 냉난방기 별도로 하고 한 800만 원. 냉난방기까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 1,000만 원에 이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요? 네네. 전 300 들었어요. 네, 참고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길은 많아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상가가 월세 저렴하고 그래도 꾸준히 여기가 무인 카페를 했을 때 장사가 될 것 같다 싶은 자리를 고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 잘 구하시고 혹시나 이제 또 다른 데 자리 구하시면 그때는 제가 요거는 컨텐츠 자료로 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네네네. 두 번째 거 자료 보시고 뭐 또 다 보내주셔도 그런 건 이제 컨텐츠 자료 안 쓰고 그냥 계속 상담해 드릴 거거든요. 오픈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저야 감사하죠. 저도 이런 거 올려야 돼서.
알겠습니다. 또 연락 주시고요. 카톡 남겨주시면 네네. 네, 제가 잘 보고서 또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 첫 번째는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도 저렴해서 좀 괜찮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